자,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을 거둔 다음에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념은 자리로 옮겨가지고 만드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고추장이에요. 민물 생선 매운탕을 끓일 때는요, 고춧가루만 끓이는 것보다는 고추장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고추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들깨예요. 들깨가 들어가야만 매운탕이 구수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춧가루예요.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릇이 작네요. 자, 이렇게 이럴 땐 큰 그릇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강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생강즙 준비한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 저어가지고 양념 다지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양념 다대기 그러는데 다대기는 잘못된 일본 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양념 다지기라고 표현을 하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끓으면 다시 한번 자리로 옮겨가지고요. 오, 그새 거품이 또 떴네요. 이때 한 번만 더 걷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전부 섞여진 거를. 자, 여기다 이렇게 양념 다지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다지기는요, 양념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끓여야만 아주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매운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여기에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요게 산초, 또는 제피,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피하고 산초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초가루를 조금만 넣어서, 왜 우리 추어탕 끓일 때 산초 집어넣으시죠? 산초 집어넣게 되면은 산초의 그 향이 또 맛있어지는데요.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간을 하는 게 맛있습니다. 여기에 소금 간을 하는 것보단 국간장으로 이렇게 넣어서 간을 하는 게 맛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간을 본 다음에 간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와, 벌써 침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다가 조금 싱거우니까 국간장을 이렇게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완성을 이제 하려면은 미나리하고 깻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미나리하고 깻잎을 넣기 전에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거품이 뜨죠. 근데 이때 거품을 거두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뜨는 거품은 양념이 뜨기 때문에 양념을 한 다음에 거품은 걷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넣는 게 뭐냐면 그 깨순이에요. 깨순을 여기다 이렇게 수북히 넣어주세요. 그런데 깨순이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수북한 것 같은데 익고 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깨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넣는 게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와, 한솥 끓였죠. 한 냄비 끓였는데 이 정도 양이면요, 어른들 4명이서 실컷 먹을 수 있는 빠가사리 매운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빠가사리 매운탕을 끓여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끓이는 매운탕하고 민물생선 빠가사리로 가지고 끓이는 매운탕하고 다르죠. 아마 확실하게 민물생선 매운탕 끓이는 방법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 단호박전. 달콤한 단호박 500g, 풋고추와 홍고추 각각 2개, 밀가루, 식용유 준비하시고요. 밀가루집에 필요한 밀가루, 물, 간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기차 여행이라든가 차 타고 이렇게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은 초가지붕 위에 노랗게 익은 단호박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오늘은 그냥 맛깔스럽게 익은 단호박을 가지고서요, 전을 지글지글 찢어낼 텐데요. 그 단호박, 생각만 해도 막 입에서 달짝지근함이 묻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단호박은 껍질을 벗긴 다음에 씨를 제거하고 껍질을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도톰도톰하게 이렇게 썰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썰면은 쪽수가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조그맣게 나오니까
오늘은 요 끝을 요 정도로 이렇게 다듬어서 뭐 밥을 만드는데 넣어도 되고 네, 볶아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전이 널쩍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은 이렇게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호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요, 달달하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단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박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생각났네요. 원래 학명은 청둥호박이에요. 푸른 호박이라는 뜻이거든요. 단호박이 껍질을 벗기면 속이 노랗지만은 껍질은 파랗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호박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를 뭐 전을 부친다니까 밀가루 집어넣고 달걀 집어넣고 지지는 줄 아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밀가루 즙을 만들 거예요. 자, 한국 음식에서 보면은 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소스의 형태를 나타내는 건 즙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즙은 뭐라 그러느냐면 야채를 강판에다 쓱쓱쓱쓱 갈아서 짜는 건 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물, 밀가루, 간장을 넣어서 섞어 놓은 거는 즙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밀가루 즙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즙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칼도마에 보면은 물, 그 다음에 밀가루, 간장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 세 가지를 섞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런 체에다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곱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이렇게 나가는 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젓가락으로 한번 여기 휘저 볼게요. 어느 정도의 농도냐면 요 정도의 농도예요. 자, 이렇게 묽은 듯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네, 간장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또 때에 따라서는 참기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풋고추, 홍고추를 갖다가 반으로 갈라서 씨를 제거한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홍고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풋고추거든요.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씨를 제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보통 굵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보통 굵기로 이렇게 썰어서 옆으로 놓고 송송송송 썰을 거거든요. 그래서 썰을 때는 청고추, 홍고추 같이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썰리는데 껍질이 요새 고추 껍질이 좀 단단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송송송송 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즙에다가 홍고추, 풋고추를 집어넣으면요. 색깔도 예쁘지만은 단호박전을 먹을 때 그 매콤한 맛이 또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밀가루 즙에다가 풋고추, 홍고추 씨 제거해서 반으로 갈른 다음에 채 썰어서 다시 옆으로 놓고 송송 썰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를 갖다가 밀가루 즙에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부치게 되면은 색깔도 예쁘고 매콤한 맛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어보면은 풋고추, 홍고추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파랗고 빨갛고 그런데 이게 호박에 이제 묻어서 이렇게 지져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도 이렇게 옮겨 놓고요. 자, 밀가루 즙도 옮겨 놓고. 자, 그 다음에 날밀가루도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먼저 프라이팬을 이렇게 뜨겁게 잘 달궈주세요. 이렇게 잘 달궈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프라이팬이 뜨거워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또 한쪽에다가 전을 지져서 꺼내 놓을 걸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도 지질 준비, 꺼낼 준비도 다 됐거든요.